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빔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소개해드릴 제품을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4가지는 가열식 가습기인데요. 왜 가열식 가습기를 여러분께 가지고 왔느냐, 그 전에 우선 우리가 가습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습기에 대해서는 항상 갖고 있는 게 포비아, 즉 공포예요.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죽거나 어떤 피해를 굉장히 입었는데요. 사망자 120명, 가습기 살균제 진실, 뭐 이렇게 수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일대 사건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위키를 보면 2021년 1월 12일까지 신고된 사망자만 1,700명 정도가 되고요.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사망자가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건강 피해자는 95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끔찍한 사회적인 재난이었다. 안전한지 여기에 대한 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현 상태일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나 피해자의 위자료 지급해라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쓰였던 가습기가 대부분이 초음파식 가습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음파식 가습기는 무조건 안 좋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가습기 안에 들어간 살균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초음파식과 가열식과 기화식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어서 뭐가 더 안전한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음파식 같은 경우는 고주파에다가 진동 방식입니다. 근데 이 물방울이 생각보다 입자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물 입자가 5000 나노미터가 되는데 세균 등의 이물질 입자 크기 같은 경우는 500에서 2000 나노미터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초음파식 가습기에서 나오는 물 입자는 이미 세균 입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크기예요. 그래서 기화식이나 가열식보다 안전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화식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빨래, 젖은 빨래에다가 선풍기를 틀어서 빨리 말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젖은 빨래가 가습 필터라고 여기면 돼요. 필터를 적셔서 그 적신 필터를 바람으로 쐬서 증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증발 가습기라고도 하고요. 증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물 입자는 엄청 작습니다. 0.2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세균 등의 이물질이 거기에 입혀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또 가열식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100도씨로 끓여가지고 끓여진 증기가 밖으로 나가서 가습을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역시나 물 입자가 0.2 나노미터고요. 기화식보다 가열식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필터 관리에 따라서 기화식 가습기는 관리를 조금 미흡하게 하거나 변질되거나 색상이 변질되거나 하면은 쾌쾌한 냄새를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반해서 가열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물론 수조통 안에다가 물을 넣어서 끓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조통 관리를 우리가 미흡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100도씨로 끓입니다. 세균이 거의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화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 관리가 완벽하게 둘 다가 되면 둘 다 똑같이 안전해요. 하지만 관리가 조금이라도 미흡해지면 가열식이 기화식보다 조금 더 안전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것 때문에 가열식 가습기를 가지고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습 범위인데요. 초음파식 같은 경우는 물 분자가 크기 때문에 구조 주변에 다 떨어져요. 그래서 초음파식을 보면 가습기 주변이 물이 흥건하거나 좀 약간 수분이 많이 적셔져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기화식이나 가열식은 증기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가습 범위가 넓고요. 관리 비용에서 봤을 때 초음파나 가열식은 필터가 없습니다. 기화식 같은 경우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터가 갈아줘야 되는 거면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요즘에는 반영구 가습 필터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반영구 가습 필터 같은 경우는 일주에 한 2, 3회 정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되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전기세를 봤을 때는 초음파식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기화식이 가장 쌉니다. 그 다음에 가열식이 기화식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초음파보다는 훨씬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정보에서 또 가열식이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가습기를 주로 겨울에 사용하게 됩니다. 추울 때 사용하기 때문에 초음파식이나 기화식은 찬 공기가 아무래도 나와서 더 추워지거나 할 수가 있는데, 가열식은 따뜻한 공기가 나와요. 분출구에서 15cm 정도만 떨어져도 여기서부터는 따뜻한 공기가 됩니다. 65도 정도의 따뜻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난방비도 조금 더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제가 가열식 가습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스템팟, 르젠, 웰포트, 조지루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디자인부터 한번 쭉 빠르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 면에서 내 제품을 쫙 볼 거고, 그 다음에 실용과 안전 부분에서 내 제품을 쫙 볼 거고, 마지막으로 기타 정보, 뭐 AS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쫙 볼 겁니다. 먼저 스탬팟부터 볼게요. 스탬팟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밥솥처럼 생겼지만 좀 더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큽니다. 왜냐면 용량이 가장 크거든요. 이게 안쪽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열이 돼서 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형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올 화이트입니다. 가로 높이 똑같이 300이고 세로가 285mm 정도가 되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4kg가 됩니다. 르젠 한번 빠르게 훑어 볼게요. 르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탬팟보다는 더 밥솥에 가까워요. 앞쪽에 이렇게 습도가 보이고 기능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가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게 보이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골드와 실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높이가 360, 가로가 260, 세로가 310 정도 됩니다. 밀리미터예요.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는 4.5kg가 됩니다. 웰포트 같은 경우는 좀 더 길쭉해요. 화이트고 깔끔한데 앞쪽이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원형에다가 원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이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4, 5가 바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가습 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위쪽으로 가습이 나오게 되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높이가 315, 가로가 230, 세로가 240 됩니다. 화이트 하나가 있어요.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보이고요. 조지루시가 있는데 웰포트보다 좀 더 길쭉합니다. 위로 쭉 올라왔죠. 똑같은 원통형이에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기능 누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손잡이가 별도로 존재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잡이로 이렇게 이동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위쪽에서 당연히 가습이 나오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365, 세로가 260, 가로가 240 정도가 되고요. 색상도 이 화이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먼저 안 상태에서 이제 기능이나 실용이나 다른 세부 옵션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스탬팟 같은 경우는 329,000원입니다. 르젠 같은 경우는 348,000원으로 조금 더 비싸고요. 웰포트 같은 경우는 369,000원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 르젠보다요. 그 다음에 조지루시 같은 게 329,000원으로 아까 처음에 스탬팟과 똑같은 가격이고요. 가장 싸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탬팟 같은 경우는 6리터입니다. 가장 용량이 큽니다. 지속 가능 시간이 가장 길다는 뜻이거든요. 최대 가습량이 600ml인데 최대 가습량이 600ml로 켰을 때 연속으로 8시간 정도가 되니까 수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습 단계 같은 경우는 3단계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L, M, H 해가지고 로우, 미들, H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 400, 600ml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휴미니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습도 같은 경우는 그 근처만 습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범위 한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주변 온도나 습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설정한 습도를 계속 쫓아가느냐고 더 많은 전기세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스탬팟 같은 경우는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그냥 뺐고요. 그 대신 리모컨에다가 습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리모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예약 같은 경우는 10단위, 그러니까 즉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10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슬립 타이머가 있죠? 그거 보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 모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있습니다. 수면 모드가 중요한 게 하나가 불빛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슬립 있는 이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게 되면은 모든 불빛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컨 당연히 있습니다. 습도 체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본체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리모컨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57%가 보이는 게 이제 습도고요. 그 밑에 왼쪽 오른쪽 똑같이 생겼죠. 3개 버튼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 리모컨이 되게 좋은데 사실상 이 리모컨이 있는 제품이 4개 제품 중에서는 스탬팟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꼭 별도로 꼭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스탬팟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젠으로 넘어갈게요. 르젠 같은 경우는 용량이 5리터입니다. 아까 스탬팟이 6리터였는데 조금 작죠. 지속 가능 시간은 기준을 스탬팟으로 넣기 때문에 스탬팟보다 조금씩 작을 거다. 용량 대비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히 별도로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최대 가습량이 있는데 최대 가습량은 500ml고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습 단계는 200, 350, 500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맨 왼쪽 밑에 분무량 조절 버튼을 누르셔서 3단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습도 조절 같은 경우는 있어요. 앞쪽에 보면 습도계가 있죠. 여기서 50에서 75까지 5단위로 습도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습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 한계하고 전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쓰셔도 되고 나는 찝찝하다 하시면 안 쓰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약도 있는데요. 타이머 버튼 요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거를 누르면
누르면 최대 7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 모드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문의를 드려봤더니 분무량이 최소화되고 조작 버튼을 누를 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무음 모드와 분무량 최소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면 모드가 아니래도 그냥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자동 꺼짐은 수면 모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냥 냅두면 알아서 저절로 꺼진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모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젠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웰포트 같은 경우는 5.1L입니다. 르젠보다 0.1L가 조금 더 크죠. 그 대신 르젠하고는 다르게 최대 가습량은 600ml로 스탠팟하고 똑같고요. 가습 단계 같은 경우는 5단계가 있어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 습도 조절 같은 경우는 따로 없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환경에 따라 오차 범위가 매우 넓어져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은 점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범위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예약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4시간, 6시간, 8시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수면 모드도 없고요. 리모컨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지루시로 가볼게요. 조지루시 같은 경우는 내 제품 중에 용량은 가장 작습니다. 4리터밖에 되지 않아요. 4리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는 시간이 내 제품 중에서는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습 단계 같은 경우는 최대 가습 단계가 있는데 최대 가습 단계가 370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600에서 500인데 얘는 370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 시간이 가장 짧다고 말씀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짧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가습을 각각 켰는데 어떤 건 600이고 어떤 건 370을 돌렸을 때는 용량이 조금 작다고 하더라도 얘가 또 오래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가습 단계 같은 경우는 110, 170, 370mm 이렇게 3단계로 나뉘고요.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보면은 쭉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도로 약, 중, 강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가습량을. 자동 습도 조절 같은 경우는 조지루시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습도 상태가 실시간으로 보이긴 하는데 위쪽에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낮음, 적정, 높은 이렇게 3개로만 보이고 밑에 보면 인공지능 습도 조절이라 그래서 부드럽게, 표준, 세게 이렇게 3단계로만 보이고요. 예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꺼짐 설정이 1, 2, 4시간 단위로 되어 있고요. 작동 시간 설정이 또 4, 6, 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문의를 드려봤더니 애매한 대답이 왔어요. 자동 꺼짐 설정이나 작동 시간 설정은 작동이 정지되는 부분을 전원이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1시간, 2시간, 4시간 있다가 꺼지는 거와 4시간, 6시간, 8시간 동안 작동하다가 꺼지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작동 꺼짐 타이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면 모드도 없고요. 리모컨도 없습니다. 자, 이제 실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용에서 스탠팟부터 먼저 보면 소음은 35dB이에요. 35dB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데스크탑을 측정해 봤는데 이 데스크탑이 그냥 공회전만 돌아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38, 39dB 정도가 나와요. 얘보다도 훨씬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재질 같은 경우인데 내부 재질하고 분출구 재질은 가습 위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 요거를 잘 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팟 같은 경우는 316 스탠 의료용인데 이 의료용 316 스탠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살짝 말씀드려보면 스탠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두 가지가 304와 316이 있습니다. 304는 주방용품에 대부분 쓰이는 제품이고요. 316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도도 높고 부식성을 조금 더 낮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이 더 많다. 10%에서 14%로 더 올라갔다. 그래서 용도 같은 경우는 무릎이나 고관절 수술용, 치아용에 쓰인다, 의료용에 쓰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방용품, 일반 쓰이는 주방용품보다 조금 더 위생에 신경 써서 만들어졌다. 위생에 최적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출구 재질 역시나 똑같이 의료용 스텐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분출구도 똑같이 의료용 스텐으로 만들어져서 내부 재질이나 분출구 재질을 가장 신경 많이 써서 위생에 최적화돼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리 세척도 완전 분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조통과 이렇게 모드가 다 분리해서 쉽게 세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동 세척입니다. 자동 세척 같은 기능은 있냐? 있습니다. 바로 이 SC 모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림 버튼을 계속 누르다 보면은 SC 모드가 나옵니다. 타이머 다음에 바로 SC 모드가 나오는데 이 SC 모드는 20분 동안 끓이는 게 작동이 되고요. 물과 구연산을 적당한 구연산을 같이 넣은 다음에 20분 동안 끓이면서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방치를 했다가
빼면 세척이 쉽게 됩니다. 안전장치 볼게요.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튼식 안전잠금 버튼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나 아니면 반려견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위쪽으로 올리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도록 구조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 부족 차단 기능입니다. 물 부족 시 전원이 알아서 차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동 꺼진 기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르젠으로 넘어가 볼게요. 르젠 같은 경우 소음은 40에서 50dB로 템파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부 재질, 분출구 재질을 보면 내부 재질 역시나 똑같이 316L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SUS는 일본식 표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TS나 SUS나 똑같이 스테인리스를 지칭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출구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젖병에 주로 쓰이는 실리콘 재질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PP 플라스틱 재질에 비해서 열에 더 강하고 안전한 실리콘을 사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 세척은 똑같습니다. 스텐팟이랑 똑같이 완전 분리가 돼요. 원터치 방식으로 편리하게 쉽게 따로따로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세척 기능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75도가 돼서 1시간 동안 계속 끓여줍니다. 똑같이 물과 구연산을 같이 넣어주면 되고요. 안전장치 보겠습니다. 안전장치는 위쪽에 1차 잠금, 밑에 2차 잠금 해가지고 이중 잠금을 만들어놨고요. 또 하나가 어린이 잠금 장치가 있어요. 3초 동안 터치 잠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메뉴를 만져도 작동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오프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도 이상 전도가 되면, 즉 넘어질 소지가 있으면 알아서 전원이 꺼지는 전원 차단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물 부족 시 전원 버튼 기능은 이게 따로 있지는 않고요. 45도 이상 기울어졌을 때 전원이 알아서 차단이 된다. 이 자동 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웰포트 볼게요. 웰포트 소음 같은 경우는 측정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의를 들어봤더니 기준이 모호해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속에 소량의 물만 끓여서 방음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이제 웰포트만의 약간 특허가 출원된 기능인데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타 정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5단으로 분무 시에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1, 2단에는 안전 소리가 줄어든다. 팬이 없어서 팬 소음 등의 기적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소음 같은 경우는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작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내부 재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316. 분출구 재질 역시나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플래티넘 의류국에서 사용되는 열탕 소독이 가능한 플래티넘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리 세척 같은 경우는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 일부라고 말하는 거는 내부 수조통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 수조통이 일체형이기 때문이에요. 내부 수조통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뚜껑 대충 이렇게 다 있지만, 내부 수통을 내가 별도로 세척을 하고 싶을 때는 본체를 다 가져가서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체를 가져가서 물을 보충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 세척 기능이 웰포트가 유일하게 없어요. 하지만 뭐 열탕 소독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냥 물과 구연산을 섞어가지고 세척을 하면 되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 있습니다. 안전장치 역시나 이중 잠금이 있고요. 회전식 잠금으로 해서 회전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여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뒤쪽에 후면 후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후크로 또 이중으로 잠금을 해놨고요. 트리클백이라 그래가지고 특허 상표 출원이 된 장치가 있는데, 이 잠금 장치는 뭐냐면 중력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이게 넘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넘칠 가능성이 있는 물은 수조 내부로 백을 시켜서 저압력 설계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특허가 통과가 된 거는 아니에요.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해서 출원을 해가지고 이 심사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물 자동 오프 기능은 물 부족 시 스텐팟이랑 똑같이 물 부족 시 자동 오프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지루 씨를 보겠습니다. 조지루 씨의 소음은 45에서 50dB 정도가 나오고요. 내부 재질 같은 경우는 불소 코팅이 되어 있는 테프론 코팅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기타 정보할 때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출구 재질 같은 경우는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수증기가 분무되는 외부 분출기는 플라스틱 PP 소재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스텐팟에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거나 르젠이나 웰포트에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덜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은 사용하면 많이 할수록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위험이 조금씩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에는 비스페놀 A나 플리카보네이트나 아니면 포탈산 화합물, 이런 것들의 환경 화합물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스페놀 프리 플라스틱 병이에요.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는 이 유효기간만 쓰고 버리라는 뜻이고요. 그 이상 쓰게 되면 아무리 비스페놀 프리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세척 같은 경우는 일부만 가능해요. 근데 일부만 가능한 웰포트보다도 더 일부만 가능합니다. 우선 수조가 없이 일체형인 건 웰포트하고 똑같지만, 이렇게 딱 일체형으로 위에 뚜껑만 열린 상태에서 가습커버나 가습막만 탈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세척은 아무래도 완전 분리가 되는 스텐팟이나 르젠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자동 세척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저소음 가열이라고 있죠. 요거를 누르시고 그 전에 물이랑 구연산을 섞어서 넣은 다음에 누르시면 1시간 30분 동안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보겠습니다.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우선 이중 커버 개폐 잠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러가지고 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린이 잠금 장치예요. 이 어린이 잠금 장치도 똑같이 르젠처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초 동안 누르면요, 이제 어린이들이 아무리 메뉴를 만져도 작동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도 누수 방지가 있는데 르젠에도 있었어요. 르젠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45도인데 알아서 전원이 차단이 되고 꺼졌어요. 근데 여기는 전원이 차단이 되고 꺼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물이 새지 않도록 패킹 설계가 됐고 알람음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자동 오프 기능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사실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물이 다 사용하시면 급수 알람이 뜨면서 자동 전원 꺼짐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용 안전까지도 다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타에서 먼저 스텐팟을 보면 스텐팟 같은 경우는 사전 1차 연마 작업이 된 후에 발송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반드시 사전 연마 작업을 우리가 받아도 한 번은 무조건 하고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AS 기간은 1년 무상인데 다 센터나 본품 및 부자재가 전부 국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전국 AS 가능한 지점도 다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S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르젠으로 넘어갈게요. 르젠을 보면은 인덕션 히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덕션 히팅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밥솥에서 가열을 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 수조통에 사방에 코일이 있어서 사방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해 연마 수조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전해 연마라는 게 뭐냐면 전극을 이용해서 스텐을 연마하는 기술인데요. 스텐을 보면 표면이 거칠거칠한데 얘를 깎아서 코팅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상 전해 연마를 한 제품들은 연마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받으셔서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스텐팟에서는 왜 전해 연마를 하지 않고 보냈을까? 전해 연마를 하게 됐을 때 접합부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연마로 내솥 안쪽만 의료용 알코올로 세척 후에 발송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스텐팟에서. 그 다음에 AS 기간 같은 경우도 1년 무상입니다. 웰포트 같은 경우는 이중 스테인리스 사용이 돼 있어요. 열을 좀 더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제품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가 전해 연마 공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웰포트도 연마제 작업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허 가열법이 있는데 소음과 분무 시간을 최소를 했다고 해요. 특허 가열법을 해가지고 소량만 끓여져서 빨리 끓고 전기세도 좀 더 절약된다. 소음도 더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역시나 특허 출원을 했다고 웰포트 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기간은 웰포트가 가장 깁니다. 3년이에요. 부품 교환이나 이런 반품이나 이런 것도 다 국내에서 처리가 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지루시입니다. 조지루시 같은 경우는 뭐 기타 정보에 보면 운반용 손잡이가 다른 제품에는 없는 유일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는 참 특이한 게 수돗물만 사용하라는 말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게 내부 재질의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염소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 더 용이는 해요. 테플론 코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테플론 코팅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미국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미국의 후라이팬의 60% 이상이 다 테플론 코팅이었어요. 옥테인산 염산 이 PFOS 과플루오리화 옥테인산염 PFOS와 과플루오리화 옥테인산 PFOA가 동물에 축적되어서 독성을 나타내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98%의 미국인 체내는요 극소량의 PFO가 검출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부 재질이 조지루시 같은 경우는 테플론 코팅인데 이 테플론 코팅보다는 스텐이 훨씬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AS 기간 역시나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봤더니 1년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각각 세밀하게 제가 문의드린 거, 문의드리지 않은 거, 뭐 제품 설명이 있었던 거, 뭐 그에 제가 기타 점검 설명을 드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딱 맞는 가습기, 특히 가열식 가습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열식 가습기 중에 어떤 게 본인한테 가장 맞는 건지를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열식 가습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괜찮은 제품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비교를 해서 정리해서 계속해서 올려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구매 하실 수 있도록 구매를 후회하지 않도록 계속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꿀뷰였습니다.